1시간 진행할 때마다 그것이 기초과정이든 심화과정이든 관계없이 1시간 진행할 때마다 그 속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럼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하고. 아시겠죠? 반복하는 거. 우리 20대 막둥이들은 상대적으로 암기력에서는 유리하지만 이해력에서는 떨어져요. 그리고 암기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둥이들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페이지가 1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럼 그 14페이지에서 앞으로 한 장을 딱 넘겨볼까요? 앞쪽으로 한 장. 앞쪽으로 한 장 넘기면 파트 1 해서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다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용어 하나하나가 다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시고. 자, 그 다음 한 가지 꼭 지켜주세요. 중개사 공부를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가장 어떤 과목을 학습하든 가장 불편한 것, 용어. 난생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용어 때문에 무척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왜? 시험 기간만 장기화된다. 자, 교과서를 쭉 읽어 나가다가 A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A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A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서 쭉 설명한 걸 보다 보니까 거기 B라는 단어가 있고 C라는 단어가 나와요. B와 C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끝내 또 A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B 찾고 또 P 찾으면 또 거기 D가 있고 E가 있고 끝없이 용어 정의하다가 지쳐서 끝납니다. 용어는 무조건 칙독칙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개론도 마찬가지. 남은 건 다 단어가 딱 놓으면 무조건 칙독칙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맞고. 그리고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불편하다. 맞아요.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정답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를 만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보면 돼요. 모르는 단어 치우면 돼요. 나머지 단어만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모르는 그 단어를 알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내용은 어렵고 힘든데 60점을 받아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 걸로 소화시키고 시험 보러 가면 97.5점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항상 한 문제는 많이 잡으면 10% 네 문제가 범위를 벗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두 문제, 세 문제는 그래도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니까 한 문제는 벗어나니까 우리가 하는 내용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100% 다 알고 가면 97.5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받을 필요 없지 않나요? 목표가 몇 점? 악동이는? 빨리 말해. 야, 아까 이쁘다는 것은 되게 빨리 하더니 70점. 그래, 7점 기준으로 갑시다. 그럼 30%는 틀리는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100점을 받겠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안 하는 게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었죠. 앞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하던가요? 세 문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론. 총론은 이렇게 4개 파트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이런 걸 암기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용어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목만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하는 과목의 제목이 뭐죠? 부동산학 개론이죠. 오늘 하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처음에는 부동산 학이 뭐지? 이게 시험 문제. 그럼 두 번째, 부동산 학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럼 부동산이 뭐지? 이 부분. 그 다음 부동산의 분류, 용어 정의. 그 다음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10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세 번째, 부동산의 분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분류와 부동산 특성은 항상 시험 문제다. 그러니까
32에 우리 시험에서도 부동산 분류와 특성은 시험 문제다. 그리고 위에 둘 각각 다 출제되면 4문제, 둘 중 하나가 출제가 되면 3문제. 그래서 부동산학과 부동산은 보시는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같이 출제되기도 하죠. 근데 번갈아 가죠. 이렇게. 그럼 내년에는 이쪽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3문제가. 그런 형태.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표를 보여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어디가 나오는지를 알고 가야죠. 상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할 건지를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준비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합시다. 부동산학 총론은 첫 번째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론이니까 나머지는 다 강론이죠. 그죠? 강론에서 다루는 전체 내용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총론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두 번째, 총론이라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강론을 보기에 편한 영역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총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90%가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를 물어봐요. 그냥 암기만 하면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용어 하나만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부동산 특성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시험이 15회 때가 난이도가 갑자기 상당히 급격하게 뛰어올라요. 그래서 합격률이 3%가 안 됐던 시기입니다. 그 15회 때는 시험 보신 분들이 서울시청에 모여서 농성도 하고요. 과천 청사에 가서 그 청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청사가 뚫렸다고요. 그래서 그 과천을 관할하는 데가 분당입니다. 분당 경찰서장이 보직 해임이 됩니다. 예, 역시 어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앞쪽에 주부님들이 포진하고요. 여성분들이 포진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시대가 노무현 정부라서 가능했던 거죠. 어떻게 이 터치를 할 수가 없죠. 인권 문제가 아주 부각되었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정경들이 어떻게 터치를 못하다 보니까 피하고 피하다가 과천청사가 뚫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 지금 시험이 많이 변한 거 15회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변해요. 개론 같은 경우도 일부가 없어져 버리고 15회 때까지는 감정평가가 15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6문제, 7문제가 나와요. 그 시험 공고를 할 때 딱 공지가 됩니다. 감정평가는 15% 내외 이렇게. 40문제니까 15%면 몇 문제죠? 6문제죠? 그러니까 6문제 내외. 그럼 5문제가 나오거나 7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5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고요. 6문제 내지 7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파트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15회 때까지는 1개, 2개. 감정평가 파트에서 줄어든 것만큼 고스란히 투자론 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훨씬 부담스러워요. 워낙 할 게 많아서. 자, 그러면 15회 때는 추가 시험을 한번 봤거든요. 그럼 그 추가 시험까지 합치면 그동안 우리는 시험을 총 32번을 본 거예요. 그중 딱 한 번 건물의 특성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특성은 토지 특성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얘만 알면 얘는 자연적으로 정리하니까. 토지의 특성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합니다. 자연적 특성이다. 선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천적. 그럼 선천적이라는 말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이다. 그럼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변하지 않는다. 그 말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인문적 특성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에다가 인간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 말만 딱 기억합시다. 자연적 특성은 여러 가지인데 딱 시험은 5개 보면 기억하면 돼요. 토지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성. 오늘은 단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어 하나씩만.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방법은 침략을 하는 건데 어차피 이건 안 하는 거니까. 그럼 대한민국 영토의 면적은 넓어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증가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강이나 호수를 매립하죠. 그럼 매립지에도 건물이 올라가지 않던가요? 그럼 이것은 공급량이 증가한 거 아닐까요? 그럼 공급량이 증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요. 용도의 다양성. 자, 한강 밑에 잠겨 있는 부분, 강 아래에 잠겨 있는 부분, 토지이다 아니다? 그럼 한강 아래에 잠겨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가죠. 그럼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이다. 한강도 토지고 한강을 매립해서 건물을 올려도 토지고.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하기 때문에 강을 매립해서 아파트 공급량을 늘렸다고 해서 토지의 공급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만 바꾸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 번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연과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오대륙이 붙어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서로 떨어졌고 그럼 지구는 계속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자연과학 얘기는 우리는 하지 말고 그럼 다 무시한다면 100평의 토지는 언제까지는 그 100평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100평의 토지를 열심히 사용했더니 어느 날 90평이 되고 70평이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감가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속성. 아침마다 거울 보죠. 거울 보시죠. 느끼죠. 그게 감가입니다. 토지는 감가가 안 된다고요. 자, 그럴 때 감가를 제일 잘 인식해요. 자, 그래도 감가가 안 느껴지면 오늘 댁에 가서 중딩 고딩 때 앨범을 딱 보세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게 감가. 토지는 그런 일은 없다. 자, 네 번째. 똑같은 토지는 없다. 서울의 100평, 일산의 100평, 부산의 100평, 제주도의 100평. 어디가 비싸다? 에이, 다르다 그래야죠. 서울의 100평보다 더 비싼 것도 일산에 있죠. 서울의 100평보다 더 비싼 토지가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게 개별성. 1번지 옆에는 뭐가 있던가요? 2번지가 있고 2번지 옆에는 3번지가 있고 토지는 붙어 있더라. 인접성. 이 5가지가 자연적 특성이고 여기서 시험 문제는 90%. 10%가 여기서 나와요. 인문적 특성.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 지적법, 앞으로 지적법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토지를 합친다. 합필. 소유권이 나뉘어져서 분리시킨다. 분할. 분필. 합필, 분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울리는 용도는 함께 이용하고 어울리지 않는 용도는 따로따로 한다. 그게 병합, 분할, 가능성.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 그림만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있구나. 여기는 건물의 특성은 필요 없고 토지의 특성이 시험 문제인데 자연적인 특성도 있고 인문적인 특성도 있더라.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구분하는 기준.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럼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적 특성.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연적 특성의 특징은 선천적이다. OX 말해보세요. 선천적이다. 불변적이다. 고정적이다.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럼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죠. 변하겠죠. 가변적이죠. 유동적이다. 이렇게. 그걸 외우지 말자고요. 외울 필요 없이 자연적 특성은 변한다. 자연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인문적 특성은 변한다. 그 정도만. 나머지는 용어들만. 근데 오늘 또는 1월달에도 크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강론들을 공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부동성의
파생 현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럼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특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특징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그런 현상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놓는다. 근데 강론들을 다루고 나면 대부분이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강론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학습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까지 해서 총론을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총론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